페이지 내용 그림을 지금 보면서 잠깐 얘기를 제가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는 실제로 통신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어요. 그죠? 인터넷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동통신망은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돼서 그죠? 네, 그다음에 또 인터넷 같은 경우는 여러분 댁 내에서 그죠? 그다음에 ISP라고 그랬죠.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드 네트워크를 거쳐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 또는 전화망이 그죠? PSTN이라고 불리는 전화망이 전화국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고요. 그 구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실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스위칭이라는 걸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두 가지 형태 스위칭을 봤었죠. 서킷 스위칭과 패킷 스위칭을 봤었잖아요. 그죠? 예,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우선 속도에 대해서 트랜스미션 레이트. 속도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레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용자는 뭘 경험,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얘기를 해요. 사용자 경험이죠. 사용자는 각자 자기가 이제 어떤 서비스 품질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뭐냐면 인터넷 접속이 잘 된다, 빠르다, 뭐 이런 것들 그죠?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경험들을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경험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크게 그러니까 경험을 우리가 수치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고 쓰는 서비스가 좋다 나쁘다를 뭔가 그죠? 정량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그러면 속도가 빠르다는 건 도대체 데이터베이스로 따지면 몇 메가비피에스냐, 몇 기가비피에스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딜레이예요, 레이턴스예요. 얼마나 많은 지연 시간을 경험하느냐. 그죠?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보내거나 파일을 내가 그죠? 트랜스퍼를 하거나 할 때 또는 다운로드를 받는다, 업로드를 한다 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하는 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사용자 입장에서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다 딜레이에서 예, 빨리 내가 파일을 업로드가 된다, 빨리 다운로드가 된다, 아니면 늦다, 느리다,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다 뭐하고 관계냐면 이제 전송 속도, 레이트하고도 관계가 되고요. 또 지연 시간, 레이턴시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동통신이 지금 이제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우선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이동통신입니다. 이동통신에서 도대체 그죠? 이 속도가 어떻게 향상되어 왔는지. 그래서 이제 2세대부터 봅니다. 2세대부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5세대까지 오면서 이 트랜스미션 레이트라는 거 속도가 어떻게 증가되어 왔는가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커브에서 이제 2세대부터 시작해서 5세대까지 쭉 시간이에요, 시간. 그죠? 예, 시간이 쭉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 커브, 빨간색 커브를 보시면 돼요. 빨간색 커브. 예. 그리고 세로축의 피크 레이트인데 속도를 얘기할 때 일단은 최대로 가능한 속도, 2G에서 최대로 가능한 속도 얼마냐? 5G에서 최대로 가능한 속도가 얼마냐? 그죠? 그 속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2G 맨 먼저 시작할 때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에. 예, 속도를 여기서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64kbps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64kbp냐, 이거 지금 이제 여러분 따질 건 중요한 게 다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상징적으로 64kbps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64kbps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1메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64kbps는 굉장히 느린 속도예요. 낮은 속도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낮은 속도에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예,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10메가, 1메가, 10메가, 100메가, 1기가, 100기가, 10기가 이게 좀 10배씩 늘어나요. 10배씩. 그죠? 10배씩 늘어나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이 2세대에서 3세대로 갑니다. 3세대로 가면 속도가 이렇게 늘어나는 3세대는 이 정도예요. 한 10메가 정도 된다고 10메가 bps. 예. 그 다음에 4세대 LTE죠. 4세대로 오면 여기 100메가 정도로 옵니다. 100메가. 여기 요 정도 온 거죠. 4세대 요 정도. 그 다음 5G는 지금 속도가 얼마냐? 그죠? 예.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오면요. 여기 1기가고요. 이쪽으로 오면 10기가 정도 되는 거 10기가. 또는 사실은 한 20기가, 10에서 20기가. 예, 한번 10에서 20기가를 생각하시면 5G는 실제로 우리가 20기가를 생각을 합니다. 최대 전송 속도는 20기가. 예. 그리고 LTE는
자, LTE는 여기서 시작할 때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작할 때는 64K로 시작을 했는데요. 얘가 또 진화를 합니다. 예, 2세대 머무는 게 아니라 2세대도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진화를 해요. 진화의 속도가 좀 더 높아져요. 그래서 3G, 3세대가 되기 전에는 속도가 좀 높아집니다. 높아졌다가 3G가 나오면서 속도는 10기가 되고요. 그럼 3G도 계속 속도가 증가하거든요. 처음에는 10기가에서 시작하다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50메가, 100메가까지 갑니다. 예.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요. LTE가 나옵니다. LTE가 다시 100메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 지금 현재 그러면 LTE는요. 진화를 하잖아요. LTE가 진화를 했단 말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진화를 해가지고요. LTE가 처음 나온 게 한 2008년 정도 나왔거든요. 2008년. 예, 예. 그리고 5G가 2018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8년 동안에 10년 정도가 4G가 4G 플러스라고 제가 얘기한 이제 이게 10년 동안 진화를 한 거예요. 이렇게 진화를. 그래서 5G가 나오기 전에요. 지금 LTE 현재 LTE에서 속도가 얼마냐고 물어보면요. LTE의 최대 속도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1기가까지 갑니다. 1기가까지. 예. 처음에는 한 100메가 정도 시작을 했거든요. 정확하게는 한 175메가 또는 150메가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진화를 해서 1기가까지 가능해요. LTE에서요. 예. 그리고 5G는 어디까지 원하냐면요. 예. 20기가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진화를 하면서 한 세대도 처음에는 좀 낮게 시작. 그래서 5G는요. 20기가를 추구를 하거든요. 원하는 건 20기가인데 지금 현재 20기가 안 나와요. 예. 지금은 수기가 bp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수기가 bps에서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어디까지 진화시켜야 되냐면 5세대는 어디까지 진화시켜야 되냐면 여기 좀 가면요 20기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약하게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 목표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할 때는 항상 목표치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G는 20기가가 가능한 최대 20기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LTE는 최대 1기가까지 가능한 시스템 이렇게 목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 1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제 서서히 그 목표에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관찰점은 뭐냐면요. 한 세대가 지나갈 때마다 2세대, 3세대, 3세대, 4세대, 4세대, 5세대 가면서 속도가 거의 10배씩 늘어나고 있어요. 최대 피크 데이터 레이시 10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찰점 중에 하나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5G에서 만약 이제 6G를 간다. 앞으로 10년 뒤에 6G가 상용화가 되면 그때는 또 얼마가 될 거냐, 그렇죠? 예. 그러면 20기가가 5G 목표였다면요. 만약 10배씩 증가하는 게 맞다면, 그죠? 6G에서는 그 10배니까, 그죠? 200기가 bps까지 가겠죠, 그죠? 예, 말하자면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자, 여러분들 나중에 여기 이제 이 피크 레이트라는 의미는 나중에 다시 또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요. 커브가 두 개가 있어요. 좌측 거 잠깐 제가 좀 색깔을 좀 잠깐만요. 이거를 좀 지울게요. 너무 지저분하네. 잠깐만, 왜 안 지워지지? 제가 좀 지우려는데 이게 왜 안 지워지죠? 잠깐만. 괜히 지워지질 않나요? 네, 일단 네.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 축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이 축. 네. 이쪽 축이요. 예. 이쪽 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average bandwidth efficiency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 average란 말이 있어. 오른쪽에서 피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평균이거든요. 평균인데 뭐를 보고 있냐면요. bandwidth efficiency.
대역 효율성이라는 뜻입니다. 평균 대역 효율성인데요. 나중에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대역 효율성이라는 거는 1Hz의 대역 폭으로 1초 동안에 몇 비트를 보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단위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요. 비트 per second per Hz입니다. 1Hz로 1초 동안에 몇 비트를 보내냐를 우리가 average bandwidth efficiency라고 얘기하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대역폭, 그렇죠? 채널의 대역폭을 가지고 있는 주파수 대역폭을 가지고서 이 주어진 대역폭으로 1초 동안에 몇 비트를 보내느냐. 이게 비트 per second이 BPS거든요. 이 피크 웨이트의 단위가 BPS잖아요. 그죠? 1초 동안에 몇 비트를 보내느냐 되는 건데 1Hz 주파수로 몇 비트를 보내느냐. 만약 10Hz가 있으면 10을 곱하면 되는 거고요. 100Hz가 있으면 100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건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평균 대역 효율성은요.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커브입니다. 초록색 커브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가고 있죠. 진짜 초록색이 아니죠. 네, 여기죠. 초록색 이거. 예, 초록색 이거죠. 요 커브. 요 커브는 보시다시피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요 이쪽에 3G, 예, 3G에서는 여기 숫자가 이제 한 이 정도 있어요. 여기 좀 있거든요. 그 다음에 2G는 이 정도인데 3G로 가면 이게 숫자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3G로 가면 이 숫자가 대충 한 1 정도로 갑니다. 예. 그 다음에 4G로 가게 되면 이 숫자가 대충 어디로 가냐면요. 이 숫자가 대충 어디로 가냐? 3 정도로 갑니다. 그리고 5G로 가면요. 4G로 가면 3 정도로 가고요. 1, 3, 그 다음에 5G로 가게 되면 이 숫자가 어디로 가게 되면 이 정도로 갑니다. 9. 그래서 1, 3, 9 정도로 가거든요. 3배.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요 값은 3배씩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잠정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그래서 bandwidth efficiency, average bandwidth efficiency는 3씩 늘어났다. generation by generation, 한 제너레이션. 피크 데이터 레이트는 10배씩 늘어났다. 예. 자, 요 bandwidth efficiency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값이에요. 자, 1이냐, 3이냐, 9냐 이 의미는 뭐냐면요. 예. 1Hz라는 대역폭을 가지고서 내가 얼마만큼 데이터를 더 많이 보낼 수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럼 1일 때보다 3은요. 같은 대역폭을 가지고서 같은 1Hz를 가지고서 3배의 더 많은 비트를 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3하고 9는 또 3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같은 대역폭을 가지고 3배. 그죠? 용량이 3배씩 늘어난다는 얘기가 똑같이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서 보낼 수 있는 비트 숫자를 보는 건데요. 그게 3배씩 늘어나더라 하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관찰점이고요. 자, 숫자를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5G는 얼마? 20기가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LTE는 4G는 1기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다음에 3G는 얼마? 3G는 100메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10배, 10배, 10배씩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요.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LTE가 여기 있고요. 5G가 여기 있어요. 자, 이쪽이 뭐냐면 속도입니다. 이쪽이 속도예요. 속도. 예, 속도인데 LTE는 속도가 얼마라 그랬죠? 아까요? LTE는 처음 시작할 때요. 이제 2007년, 2008년입니다. 2008년에 처음 상용화를 할 때 속도가 얼마였냐면요. 150메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09 저기 릴리스 공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릴리스 공구란 뜻인데 2009란 뜻입니다. 2009년에 처음 나온 규격인데요. 그때는 출발을 상용화가 요무리벨 상용화를 한 거예요. 요 규격으로 상용화를 했고요. 그때 150메가bps가 이 피크입니다. 피크. 아까 얘기한 최대 속도예요. 예.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가지고요. 뭐가 나왔냐면요. LT 프로라는 게 나왔어요. 로고가 조금 달라요. LT 로고는 이렇게 생겼고요. LT 그다음에 나온 건 LT 어드밴스드고요. 그 뒤에 나온 건 LT 어드밴스드 프로. 자세히 보시면 LT 어드밴스드 프로라고 적혀 있어요. 요게 이제 속도 어디까지 가냐면 1기가 아까 이제 LTE의 마지막 규격은 1기가까지 돼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2016년 정도에 달성이 된 겁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 5G가 나왔는데 그거는 우리가 목표가 20기가 달성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20기가를 목표로 한다는 의미로 제가 20기가라고 써놨어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릴리스 09, 릴리스 13, 그러니까 릴리스 9, 릴리스 13, 릴리스 14라고 있는데 이 릴이라는 건 릴리스예요. 릴리스. 규격을 몇 번째 규격이냐를 나타내는 게 릴리스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9번 릴리스 9, 릴리스 13번, 릴리스 14번 이런 식으로 예. 진화를 하면서 이제 규격의 번호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릴리스 14이 5G 규격이고요. 릴리스 13이 LTE 프로 규격이에요. 릴리스 09가 처음 나온 LTE 규격이고요. 속도가 목표로 하는 속도가 다 다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LTE와 5G 속도를 피크레이스를 표시를 해놨는데요. 나머지 그래프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뭐냐면요. 제가 지금 그린 게 이제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그린 거예요. 이동통신 네트워크 LTE와 NR에, 그러니까 여기 NR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 이제 5G를 얘기하는 거예요. 5G. 요거는 무선이죠, 그죠? 예, 무선 시스템의 속도를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뭘 보여주려는 건 와이어드, 유선입니다. 유선의 속도를 보여주려는 거. 이쪽에 속도 이제 보면은요. 제가 지난번에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전화망 있죠, 그죠? 집에 들어오는 전화선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모뎀을 붙여 가지고 인터넷을 이제 접속을 하는데 ADSL이라는 게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ADSL 처음 나왔을 때 속도가 얼마냐면요. 수 메가bps예요. 수 메가bps. 그래서 8메가. 99년 한 2000년 정도에 나온 게 8메가bps 정도가 나왔으니까 LTE보다 훨씬 느린 거예요. 유선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나중에 기술이 이제 2000년대 가면서 기술이 뭐냐면 ADSL. 여기 오타가에서 좀 고쳤어요. 처음에 나온 기술이 ADSL이고요. 여기 오타들이 좀 제가 오타들이 있어서 좀 고친 거예요. ADSL은 뭐 약자냐면 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여기 Subscriber Line이 뭐냐면 전화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선 애들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PC를 붙이는 거예요. 모뎀을 붙여갖고 PC로 통신하는 거예요. ADSL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VDSL로 가요. 모뎀 기술이 바뀝니다. 그래서 Very High Speed, Very High Data Rate Digital Subscriber Line에서 VDSL이에요. VDSL로 가면 속도가 뭘로 바뀌냐면 이제 10메가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13메가, 20메가, 나중에 50메가, 마지막에는 100메가까지 갑니다. 예,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빨라지는 거예요. ADSL은 10메가 정도라 그러면 VDSL은 마지막에 100메가까지 가니까 LTE 처음 나왔을 때 속도랑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VDSL2라고 돼 있는데요. VDSL2가 나온 게 한 2007년, 2006년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LTE가 상용화된 게 2008년이잖아요. 그래서 2007년, 2006년, 2007년, 2008년 그 무렵에 지금부터 10년 좀 더 됐죠. 그죠? 그때 속도가 유선도 한 100메가고 무선도 한 100메가 된 거예요. 최대 속도가. 그렇죠? 예.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번에요. 이제 전화선을 가지고서 이제 모델을 붙여서 나중에 뭐가 나옵니까? 광통신 케이블이 나오죠. 그죠? 예, 광이 나옵니다. 그죠? 광 케이블이거든요. 광이 나오면서 속도가 이제 이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광입니다. 광. 여기서도 광이에요. 광이 처음 나오면서 이제 뭐 광 나오기 전에 또 뭐가 있냐면 이더넷 케이블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UTP 케이블들이 있어요. 이런 케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한 100메가 정도 전송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이 나오면서 처음에는 100메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 100메가 시작하다가 나중에 기가 인터넷이 나오면서 뭐냐면 1기가까지 광으로 처음에 500메가 됐다가 나중에 1기가까지 가능한 인터넷으로 아니죠. 광으로 1기가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금 2018년 기점에 5G가 나올 때는 이게 어디냐면 10기가까지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광으로 10기가까지 이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10기가, 20기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광으로 1기가가 되니까 LTE가 1기가가 되고요. 또 광으로 10기가 되니까 5G로 20기가가 되고요. 그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죠, 서로. 그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느낌 들지 않아요? 유선과 무선이 서로 따라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동안 속도가 어떻게 빨라졌는지 역사입니다. 이건 이제 KT를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전화선을 시작했다 UTP가 나옵니다. UTP가 이런 케이블, 이런 선이고요. 이런 이제 케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속도를 높이고요. 한 100메가 정도는 높이고 나중에 이제 광이 나와서 100메가 이상으로 이제 속도가 늘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유선과 무선의 속도가 이제 서로 막 따라잡고 있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제 이런 통신 네트워크 공부하다 보면 용어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용어들이 나오는데 용어들이 다 약자로 나옵니다. 여기다 보면 이미 약자가 엄청 그동안에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용어 엄청나게 많은 약자들을 여러분이 보셨죠. 그죠? 지난번에도 본 것도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기 EPC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발브드 패킷 코어라는 게 제가 얘기했죠. 코어 네트워크라는 게 있다고 이동통신망에는 그죠? 예. 그다음에 ADSL, VDSL, UTP는 Unshielded Twist Pair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 요런 케이블 본 적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꼬아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두 개 줄을 트위스트 꼬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페어 쌍으로 그죠? 그리고 여기 얘네들이 unshielded
그죠? 이렇게 쉴딩을 안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STP가 있고요. STP는 Shielded Twist Pair고요. UTP는 Unshielded Twist Pair고요. 그 다음에 LT, 여러분 잘 아는 LT는 뭐 약자냐면 Long Term Evolution의 약자고요. 여기 보면 NR이라는 게 있죠. NR이 뭐냐, 5G를, 그러니까 4G를 부르는 이름이 LTE예요. 예, 공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4G를 우리가 Long Term Evolution (LTE라고) 부르는 거고, 5G를 의 이름이 바로 NR이에요. 뭐 무슨 뜻이냐면 New Radio, New Radio.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붙여주는 겁니다. 로고도 있고요. 예, 됐죠?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제가 이제 뭐 얘기하고 싶었는지 아시겠죠? 속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였고요. 예, 속도를 얘기하고 싶었고, 속도는 이제 유선과 무선의 속도를 나눠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세월이 지나면서 속도가 여러분 스케일이 느끼는 게,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뭐 기가 인터넷, 그러니까 이제 기가bps로 이제 1기가bps, 10기가bps로 이제 인터넷 접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이제 SK 브로드밴드나 KT나 뭐 또 기타 뭐 LG나 이런 쪽에서 하는 이제 인터넷 가입을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그죠? 가입을 하면 돈을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가입비에 따라서 이 속도가 이제 다릅니다. 예. 그래서 500메가 가입하기도 하고 1기가 가입을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KT 가입을 했는데 이제 1기가bps를 이제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냐면 1기가bps지만은 속도가 1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집에 여러 개를 물리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어 라우터, 저기 라우터가 이제 뭐죠? 무선 와이파이, 그죠? 와이파이 라우터를, 그죠? 2개, 3개 이렇게 물리거든요. 예. 또는 유선으로도 물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몇 개를 물리냐에 따라서 컴퓨터 여러 개가 나눠 써야 되기 때문에 1기가가 들어와도 실제로는, 그죠? 예, 컴퓨터 2개가 나눠 쓰게 되면 반반 나눠, 2개 동시에 접속을 하게 되면 속도가 반반씩 나눠지고, 3개 접속은 3분의 1씩 나눠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속도는 몇 개가 그 선을 나눠 쓰면 달라지지만 들어오는, 통짜로 들어오는, 그죠? 속도는 뭐 1기가 또는 500메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까? 예,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10기가도 여러분들한테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예, 근데 여러분들 필요가 없어. 집에서 10기가 해봤자 여러분들 쓸 일도 없어요. 10기가나 1기가 차이가 별로 없어. 어떤 사람들 쓰는지 아세요? 유튜버들. 아주 헤비 유튜버들은 업로드 같은 거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 잘 아는 이썸 있죠? 이썸 알아요? IT 쪽에 유명한 유튜브잖아. 예, 작년인가 올 초에 이썸이 한번 난리가 났었죠. 자기 10기가로 돈 내고 썼는데 속도를 재보니까 500메가밖에 안 나오는 거야. 막 그래서 지금 막 KT에 사기당했다 막 그런 이제 기사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KT가 해보니까 자기네 실수를 한 거야. 예, 이게 손으로 사람이 접속을 할 때 이게 이제 그 컨피그레이션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10기가로 들어가는 거, 1기가로 들어가는 거, 500기가 들어가는 하는 거 하는데, 이거를 뭔가 옮기면서 사람이 바꿔줘야 돼, 안 바꿔줬나 봐요. 장비를 옮기면서 못 바꿔줘가지고 10기가로 세팅을 해야 되는데 500메가로 세팅을 해놨나 봐요. 그러니까 돈은 10기가 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점이 막 난리가 났었어 그때. 그죠? 예. 그래서 이섭처럼 뭐 유튜브 헤비 유튜브들 막 계속 뭘 올려야 되니까, 업로드 하려면 시간 줄이려면 10기가 정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10기가 돈 내고 쓰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예, 제가 알고는 한 몇백 명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자, 질문 없으면, 예, 예.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건데요. 네트워크 모델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네트워크 모델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요. 실제로 이제 통신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을 구현해야 되느냐를 봐야 되고요.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했지만 기능을 쪼갭니다. 예,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막 쪼개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7개 계층으로 나눠줘요. 예. 근데 그 예시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들 웹 브라우징 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뭐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찾으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이트에 예를 들어 웹사이트 들어간다. 네이버에 들어갈 네이버에 URL을 여러분들 찍잖아요, 그죠? URL 찍으면은 그 웹 이제 그 웹사이트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때 쓰는 프로토콜이 뭐가 있냐면요, HTTP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무슨 여기서 용어가 2개 나오는데요. HTTP는 뭐의 약자냐면요, HTTP는 Hypertext Transfer Protocol, HTTP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요거 지워야 돼요. 프로토콜 말이 2번 들어갔네.
HTTP의 P가 프로토콜이니까 제가 또 프로토콜 쓰면 안 되겠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보통 얘기할 때 HTTP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HTTP라고 얘기하면 그냥 프로토콜 표현. 프로토콜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프로토콜 이 말 프로토콜. 프로토콜은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통신 규약이에요. 규약, 약속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신이 일어나기 위해서 무슨 약속을 미리 정해놔야 돼. 그게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신 네트워크, 데이터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프로토콜을 공부한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웹 브라우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토콜이 HTTP거든요. 예. 그러면 이 HTTP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집에 이제 컴퓨터가 있고요. 예. 그래서 HTTP 네트워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서버가 있어요. 웹 서버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다음이나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데 자기네들 이제 웹 서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웹 서버는 HTTP 서버예요. 무슨 말이냐면 HTT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서버예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는 뭐가 이제 장착이 돼 있냐? 웹 브라우저라는 게 장착이 돼 있어요. 웹 브라우저라는 게. 예, 웹 브라우저가 장착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웹 서버랑 접속을 하거든요. 예, 접속을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겠죠. 그죠? 컴퓨터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올라가는데 뭐가 올라가냐면은 이제 이런 여기 이제 웹 브라우저 소프트웨어를 제가 표현했는데 HTTP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예, 이쪽에 아까 제가 서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집어넣냐면 이제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네이버나 이런 데 접속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실제로 이제 클릭을 하면요. 클릭을 하면 요런 이제 요게 URL이에요. 여기 위치를 나타내는 거. 어디에 내가 접속을 할 건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컨텐츠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알려주는 어 이제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요게.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URL이라고 얘기합니다. www.somehost.com 이렇게 되는 요게 이제 뭐냐면 URL이라고 그래요. URL을 찍으면 이제 그 사이트에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뒤에 이제 요 붙은 게 뭐냐면 이게 path하고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웹사이트로 가서 거기에 이제 웹페이지들이 쫙 있거든요. 그 웹페이지 중에서 어디에 있는 페이지에 어떤 파일을 가져올 건가를 내가 딱 클릭을 하면 그 클릭한 그 페이지를 나타내는 경로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는 어떤 패스에 어떤 파일을 가져올 건가를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 서버에다가 보내야 돼요. 이제 보냅니다. 예, 그래서 요거죠. 내가 요 파일을 원해. 요 패스에 있는 요 파일을 원해 하고서 내가 이제 여기다가 클릭을 하면 이제 거기 가는 겁니다.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갈 때 이제 내가 어디서 가느냐. 그죠? 내가 보내는 쪽이 내가 이제 여기 나예요, 이게. from. 예, from이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목적지가 있겠죠. 목적지는 얘가 되겠죠. 그죠? 예. 그 목적지는 뭘로 하냐면 요걸로 아는 거죠. 요 URL로 아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뭐냐면 내가 리퀘스트를 하는 거예요.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모델이 이거 엔드템 모델이 보면 내 클라이언트가 여기 있죠. 그리고 서버가 여기 있죠. 그러면 내가 리퀘스트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요 파일을 내가 클릭한 파일을 주세요 하고서 리퀘스트를 하면요. 사용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여기 보면 트랜스포트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내가 요청한 요 리퀘스트라는 거를 요 리퀘스트 정보를 여기다가 전달을 해줍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요. 예, 그래서 요게 뭐냐면 요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뭐냐면 바로 HTTP 프로토콜이에요. 예, 이 HTTP 프로토콜이 트랜스포트 레이어라는 거고요.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제가 뒤에 이제 여기 뭔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 HTTP 프로토콜에 의해 가지고 리퀘스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면 여기 안에 있는 이 정보를 받아 가지고 여기 있는 그죠? 어떤 패스를 따라서 어떤 경로를 따라서 거기에 있는 파일을 끄집어내 가지고 얘한테다가 전달을 합니다. 이게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 파일을 가져오면 그 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해피 밀레니엄, 그죠? 해피 뉴 밀레니엄 하는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에 들어 있는 컨텐츠예요. 요거를 이제 이쪽에다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요 페이지에 있는 정보가 이거예요. 예, 웹페이지에 있는 정보가. 예, 그러면 뭐 시간, 날짜 이런 게 다 적혀 있어요. 여기서 응답한 시간도 날짜와 시간도 적혀 있고요. 그죠? 예,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표시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길이가 1354바이트라는 정보도 들어가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HTML이라는
그죠? 랭귀지로 작성이 된 거예요. 이 메시지 이렇게 만들어진 메시지가 여기로 오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면 요게 뜨는 거예요. 해피 뉴 밀레니엄이라는 게 나 앞에 내 화면에 뜨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냐 리퀘스트하면 응답하고 리퀘스트하면 응답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리퀘스트하고 지가 알아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디스플레이 해줘. 그러니까 사용자는 아무것도 몰라 무슨 일이 벌어지는 네트워크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건 분명하죠. 그죠? 내가 뭘 달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가 클릭을 했다는 건 내가 원하는 걸 요청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놈이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시지가 주고 트랜스퍼가 일어나요. 갔다 왔다 하는 거거든요. 클라이언트하고 서브 사이에요. 그런데 내 눈에는 안 보여. 마치 나하고 얘네 둘이 얘하고 얘 서버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마치 둘이 딱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여기 안에 구름처럼 돼 있어. 구름처럼. 구름을 통과하는데 구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뭐 여기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뭐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버추얼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고요. 마치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가상적으로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버추얼이라는 말 이해되세요? 실제로는 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가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버추얼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버추얼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게 누구냐면요. 바로 트랜스포트 레이어라는 게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계층이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7개 계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계층 중에서 하나가 바로 트랜스포트 레이어거든요. 예. 여기 보면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라는 거 여기 있죠. 그죠? 예, 얘도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가지고 있어요. 양쪽에 트랜스포트 레이어인데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뭐를 해주냐면은 클라이언트와 서브 사이가 마치 둘 사이에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가상적으로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예. 그렇죠? 마치 물리적인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 looks like a physical connection. 근데 실제로는 물리적으로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야. 여기에 뭔가 막 복잡하게 서로 그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의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상적으로. 그래서 버추얼 커넥션. 실제로는 버추얼한 가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시나요? 네,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네, 이런 식으로 사람 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안 보이는데 사람은 그냥 내가 요청했더니 지가 오더라. 밑에서 일을 다 알아서 해준 거야. 이런 레이어가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할 일들을 열일을 하는 거야. 열일을 다 해가지고 그죠? 네, 사람들 눈에 안 보이게 만들어 준 거예요. 네. 자, 그렇게 구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현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걸 조금 더 이제 상세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HTTP라는 건 이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뭐가 있어요? 사용자는 클라이언트 입장이고 서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카카오 서버가 여기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 위에 클라이언트, HTTP 클라이언트라는 소프트웨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포트가 있어요. 포트가 있어요. 포트 번호 80번이거든요. 포트마다 번호가 여기 있네요. 80번. 그래서 HTTP 프로토콜을 HTTP를 사용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 포트가 있는데 포트 중에 80번 포트를 씁니다. 예,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내려가요? 리퀘스트가 내려가죠. 잠깐만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 내려가잖아요. 그죠? 여기 뭐가 내려가? 리퀘스트가 내려갑니다. 그죠? 리퀘스트가 내려가고 그러면 요 HTTP 안에 여기 HTTP 요 프로토콜은 뭐를 하냐면 여기 아까 이제 메시지를 내려보내겠죠. 예. 근데 얘는 누구하고 통신하고 싶어요? 이 서버는 아니 클라이언트는 서버하고 둘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싶죠. 근데 이런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해놓은 건 뭐냐면 그걸 해놓은 거죠. 그 점선을 그려놨죠. 점선. 여기 점선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금 점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점선으로 돼 있는 거는 실제로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가상적으로 연결돼 있다. 버추얼하게 연결돼 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예.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TCP라는 레이어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아마 TCP라는 거를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닐 거. TCP, IP라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인터넷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거든요. 그 중에서 TCP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럼 뭐를 하냐면요. 요 80번 포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TCP가 받아가지고 TCP가 열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요.
얘가 요청한 리퀘스트 있죠. HTTP 리퀘스트가 있다 그랬죠. 이 리퀘스트를 여기 또 펜이 안 나오네. 잠깐만요. 내 펜이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 지금 잘 보이고 들리나요? 잘 보이고 들립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지금 잘 보이고 들린다는 거죠? 근데 왜 저한테는 지금 문제가 있을까요? 펜이 안 쓰지고 있어요. 잠깐만 좀 홀드를 하세요. 제가 오늘 아까 있고 5G다 연결 안 했어. 원래 5G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저 화면에 좀 문제가 생겨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이제 화면 보이죠? 예, 보이죠? 네. 네, 이게 자꾸 끊어지고 그러면 이게 연속성이 떨어져 가지고 설명이 좀 비효율적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리퀘스트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 그래서 뭔가를 밑으로 보냅니다. 예, 그러면 TCP가 받아서 뭐를 하냐면요. 자, 위에서 보내는 게 요거예요. HTTP 리퀘스트예요. 예. 그러면 얘를 보내면은요.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렇게 TCP라는 레이어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럼 TCP는 뭐를 하냐면요. 요 위에서 보내준 걸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자기가 모르면 헤더라는 거 붙여. 헤더. 예, 헤더 맨 머리 부분에다가 헤더라는 거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CP가 붙인 헤더를 TCP 헤더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럼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리퀘스트 안에는요. 리퀘스트 안에는 get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get. 아까 뭐죠? 내가 리퀘스트를 할 때는 뭐를 달라 하고 이제 get이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얘가 갖고 있는 포트 넘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받는 쪽에 80번으로 보내라는 이제 아까 제가 받는 쪽에 포트 번호 8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받는 쪽에 포트 번호를 적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안에 좀 파란색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가 바로 이런 정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받아가지고 뭘 붙인다고 TCP에다가 헤더를 붙여갖고요. 여기다 헤더를 붙여서 보냅니다. 그럼 TCP는 받아가지고 뭐냐면 이 헤더를 까보고요.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안에 데이터. 그러면 80번 포트로 보내라 하고 이제 알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받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80번 포트로 보낸다는 얘기는 HTTP 서버로 보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get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아까 패스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파일, 내가 원하는 파일들이다. 여기 이제 웹페이지들이 있거든요. 웹페이지에 있는 어느 파일을 내가 요청했는지가 이제 여기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TCP는 받아가지고 다시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는데 보낼 때 다시 자기 번호 요 포트 번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라는 정보가 들어가고 여기 안에는 이제 뭐냐면 스테이터스 여기 정보가 여기 뭐냐면 여기 있는 파일에서 갖고 온 정보 있죠, 그죠? 예, 컨텐트가 들어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보낼 때 헤더를 붙여서 TCP 헤더를 붙여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 무슨 TCP라는 영어는 무슨 일을 하냐면요. 얘가 요청한 거를 이쪽으로 충실하게 보내주고
이쪽으로 보내주고 또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또 이쪽에다가 보내주고 리퀘스트 한 거를 리스판스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리스판스. TCP는 그러니까 HTTP 클라이언트와 HTTP 서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열심히 보내고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 양쪽으로 보내고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위해서. 클라이언트 서버는 그냥 마치 지가 보내면 얘한테 쭉 하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누가 일을 해줘? 밑에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받을 때도 이렇게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TCP가 받아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밑에서 열심히 다른 레이어가 이 레이어를 위해서 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할 때나서 어떤 설명을 하냐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잠깐만 요거를 좀 클린업을 좀 할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회사에 이제 사장님이 계시는데 이제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우리 회사하고 다른 회사하고 이제 서로 필요한 걸 주고 받아야 돼. 계약서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회사에서 이 회사로 뭔가 이제 계약서를 보내야 돼. 네. 그러면 자기가 계약서에 도장 찍은 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보내는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장님이 들고 갑니까 이거를? 사장님이 이 계약서를 들고서 다른 회사로 들고 갑니까? 보통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보통 자기가 안 하고 밑에 사람 시키죠. 밑에 누가 있냐면 일을 해주는 누가 있어 비서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비서한테 좀 보내줘 하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비서가 알아서 누구한테 보냅니까? 이쪽 사장님한테 직접 보냅니까? 그게 아니죠. 이쪽 회사 사장님 밑에 있는 비서가 있죠. 그렇죠? 그 비서한테 이렇게 보내겠죠. 그렇죠. 그럼 비서는 받아서 이렇게 준다고요. 예. 그럼 사장님은 이제 이쪽에 도장 찍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쪽 자기 비서한테 주면 자기 비서는 그걸 받아서 그죠? 예, 자기네 사장님이 도장 찍은 계약서를 받아서 이쪽 사장님한테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이쪽 비서한테 보내겠죠, 그죠? 그럼 이쪽 비서는 받아서 자기 사장님한테 전달을 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일하는 건 사장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도장 찍고 뭐 하는 건 사장님이 하는데 밑에서 그 도장 찍고서 그 도장 찍은 것을 전달하고 받고 하는 것들은 밑에 있는 비서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레이어, 밑에 있는 계층이 대신 일을 해준다. 통신 네트워크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통신 네트워크에 이제 우리 구성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돼 있냐면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요. 자, 컴퓨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컴퓨터 여기 있고요. 자, 컴퓨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서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라우터가 있어요. 라우터가 무슨 일을 해주는 얘기죠? 패킷 스위칭 해주는 역할이죠, 그죠? 패킷 스위치 역할을 해주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서버하고 통신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중간에 거쳐서 갑니다. 어딜 거치면 내가 보내면 라우트를 거쳐서 보내고요. 여기가 이제 이더넷이라는 네트워크예요. 랜이에요, 랜. 예, 네트워크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PC가 이 라우터에 연결이 되면요. 라우터에다가 내가 뭘 보내냐면 패킷을 보내는 겁니다. 패킷을 보내면 그 패킷은 어디로 가냐면요. 그 패킷은 이 서버로 전달이 되겠죠. 그럼 라우터가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전달하냐는 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그냥 전달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전달한다 이렇게 전달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서버는 받는데 맨 위에 뭐가 있냐면요. 맨 위에 HTTP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서버 위에는 아니, 서버가 아니라 여기 죄송합니다. 내 PC 이게 굉장히 좀 느리네요. 지금 내 PC가 여기 있는데 내 PC 위에 맨 위에는 HTTP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웹 브라우징을 하려고 그러면요. 웹 브라우징을 하려고 그러면 맨 위에 그죠? HTTP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나는 뭐냐면 내가 이제 필요한 정보를 여기다가 이제 내가 정보를 싣습니다. 실으면 이쪽에 서버에도 HTTP가 있어요. 서버에도. 이게 지금 잘 안 써지는데 잠깐만요. 제가 파일을 조금 바꿔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뭐 지금 컨트롤이 안 되나요? 컨트롤이 제대로. 일단 네,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음, 네. 자, 다시 화면 공유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거를 다시 자꾸 연속성이 좀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 PC에 HTTP가 있고요. 자, 서버에도 HTTP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보낸 거가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예, 사장님이 이제 계약서를 일로 보내는 거예요. 또 이쪽 사장님이 또 도장 찍은 다음에 이쪽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거쳐서 가야 되냐면 이 라우트를 거쳐서 가야 되거든요. 그럼 라우트에도 뭐냐면 라우트에도 여기도 비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비서가 이쪽 비서한테 보내고 또 이쪽 비서가 이쪽한테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런데 라우트 여기에는 HTTP가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끝단, 요 HTTP는 끝단에만 필요해요. 예. 끝단에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TCP라는 프로토콜은 TCP랑 HTTP는 끝단에만 있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요 HTTP는 누구냐면 사용자들끼리 프로토콜이 있던 끝단에만 있습니다. PC하고 서버만 있으면 돼요. 엔드 투 엔드. 끝단에만 있으면 되는 게 HTTP고요. TCP라는 놈은 뭐 하는 놈이냐면요. 비서의 비서, HTTP를 위해서 전달해주는 비서 역할을 하는 게 TCP거든요. 네. 그래서 TCP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TCP가 서로 여기 있는 비서가 여기 있는 비서하고 이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는 비서가 계약서를 전달을 하는데 비서가 직접 들고 갈까요? 아니죠. 밑에 그죠? 그 계약서를 어떻게 합니까? 비서가 하는 일은 그걸 것 같아요. 계약서를 봉투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표 붙이는 일까지만 할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러면 비서는 우표를 붙인 다음에요. 뭐를 할 거냐면요. 봉투에다 우표를 붙인 다음에 누굴 줄 거냐면요. 밑에서 일하는 그죠? 예, 밑에서 제일 밑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주면서 신입사원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일 밑에 있는 친구한테 야 이거 좀 우체국에다 좀 갖다 줘. 우체국에다가 가서 그죠? 예, 우체통에다 좀 넣어줘. 아니면 우체국 가서 등기로 여기 있는 그죠? 이 서버 쪽에다 보내줘. 하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가 해야 되는데 일을 지가 들고 가서 갖다 줘야 되는데 안 하고 지 밑에다 시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 이제 밑에서 이제 비서가 시킨 일을 해야 되는 친구는 뭐 하면 우체국으로 가겠죠, 그죠? 우체국으로 가면 우체국에 누가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들고서 이쪽 회사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우체국으로 들고 가겠죠. 우체국으로 들어가면 우체부가 있어요. 우체부가 들고서 이렇게 갖다 주는 거야. 그러면 어디로 갖다 주면 이 회사가 있는 동네에 있는 우체국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우체국에서 받아가지고요. 이 회사에다 갖다 줍니다. 그럼 이 회사에서 맨 밑에서 일하는 친구가 받아가지고 이거 우리 사장님한테 온 거네. 그래서 사장님한테 직접 갖다 줍니까? 그렇게 안 하죠. 사장님 비서한테 갖다 주겠죠. 그럼 비서는 받아가지고 비서는 받아서 봉투를 뜯어가지고 이제 사장님한테 갖다 주겠죠. 그죠? 네, 그러면 사장님이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 계약서를 보겠죠. 아, 도장이 찍혀 있네. 나도 그럼 내 도장을 찍어서 보내야 되겠네.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다시 도장을 찍은 다음에 비서한테 줍니다. 그럼 비서는 다시 봉투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누굴 줘요? 맨 밑에 직원한테 주면 맨 밑에 직원은 우체국에다 갖다 주고 우체국에서는 다시 이쪽 우체국에다 갖다 줍니다. 그러면 똑같은 작업이 반복돼서 이쪽 사장님한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우체부가요. 여기 우체부가 여기 있는 우체부한테 이렇게 갖다 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한 번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거쳐서 갑니다. 여기 있는 우체국에다 갖다 줍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우체부가 받았어요. 받아서 뭐를 해야 됩니까? 누군가한테 갖다 주라고 그랬는데 이거 누구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건지 모르잖아. 그럼 뭡니까? 뭘 봐야 돼요? 주소를 봐야 되겠죠. 주소가 어디냐면 여기 보면 IP라는 게 있죠. 그죠? IP 여기 헤더가 붙어요. 항상 여기 뭐냐면 위에서 내려가면요. 여기 받았죠? 그 위에 헤더를 붙여요. 여기는 TCP가 붙이는 헤더가 TCP 헤더고요. IP 계층, IP가 붙이는 걸 IP 헤더라고 그래요. IP 헤더에 뭐가 주소가 들어 있어요. 얘는 우체부는요. 맨 밑에 있는 우체부는 주소를 읽을 줄 몰라. 그래 봉투 받는 것밖에 못해. 봉투 받아서 얘한테 줘요. IP라는 계층에다 줍니다. 그럼 IP 계층은 뭐냐면 주소를 읽을 줄 알아. 주소를 읽어보니까 아 이쪽 우체국으로 가야 되네. 얘한테 야 저쪽으로 보내. 주소가 어디니까 그 주소에 있는 우체부로 보내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라우트는 중간에 편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무슨 역할을 합니까? 어느 주소로 가는지까지도 정해가지고 알려주는 역할까지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거창하게 설명한 게 결국 뭐냐면 사용자가 뭐 어떤 정보를 끝단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 계층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쭉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용자는 이제 여러분이 그죠? 여러분들이 웹 브라우징을 한다 그러면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맨 끝단에서 이제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도 HTTP로 동작을 하는 거야. 이 사이에 서로 그죠? 내가 뭘 클릭하면 얘가 그 클릭한 걸 전달해 주는 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밑에서 일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일하는 게 전부 다 계층이 있어요.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그리고 중간에 또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요게 기본적인 모델이에요. 자, 이해하셨어요? 이 큰 틀로 이해하셨습니까? 이 큰 틀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그다음 얘기는 좀 쉬워요. 자,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계층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레이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을 여러 계층으로 레이어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 계층으로 레이어를 이렇게 나와요. 레이어링을 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레이어링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 브라우징 하는 건 HTT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밑에 다른 여러 개의 프로토콜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프로토콜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되시면 응답 좀 해주세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큰 개념들이 이해가 됐나요? 답해 주세요. 아무도 답을 안 하네. 제가 설명 제대로 못한 건가요? 답 좀 해주세요. 설명이 안 됐으면 다시 설명할게. 질문을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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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예,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근데 페이지가 안 넘어가져요, 지금. 왜 안 넘어가지지? 네, 넘어가졌어요. 이거 두 페이지 넘어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방금 이제 설명드린 게 레이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제가 7개 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예. 이름이 1번부터 7번까지 각 레이어 이름이 있어요. 위에서는 애플리케이션,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세션,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레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 이렇게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 끝단에는 7개가 다 있어요. 1번부터 7번까지 다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요. 아까 보면 중간에 뭔가 이렇게 또 아까 라우트가 있었잖아요. 그죠? 라우트 같이 중간에 또 일을 해주는 놈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7개 레이어 중에서 3개만 갖고 있어요. 1번, 2번, 3번만 갖고 있어요. 1번, 2번, 3번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4번부터는 누구한테만 있냐면 끝단에만 있는 거예요. 4번이 트랜스포트 레이어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포트 레이어라는 거는 끝과 양 끝단의 사이에서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HTTP란 프로토콜은요.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아니라 제가 얘기 잘못했어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예요. 예. 이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해당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리고서 밑에 뭐가 있냐면 TCP가 있는 거예요. TCP가 있었죠. 그죠? TCP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또 옵션이에요. 예, 세션 레이어나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이런 것들 제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 HTTP라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를 위해서 밑에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비서야 비서. 예,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밑에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서하고 사이에 또 다른 놈들이 있어요. 이게 다른 레이어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네트워크 레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밑에 세 개 레이어는 모든 통신 장비들은요, 모든 통신 장비들은 이 레이어, 이네 개의 레이어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7개 계층을 가지고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이거 참고 모델이에요. 레퍼런스 모델. 항상 그래서 통신 장비를 만들 때는 이 7개 계층을 참고로 해서 만들어야 돼 있고 그래서 7레이어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7레이어 레퍼런스 참조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레퍼런스 모델이 있고 7개 레이어인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요. ISO에서 만들었어요. ISO는 뭐냐면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 표준 기구예요. 국제 ISO. 그래서 여러분들 ISO란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국제 표준 기구예요. 국제 표준 기구에서 OSI, Open System Interconnection, 개방형 시스템 연결이에요. 오픈 시스템 개방형. 그러니까 누구든지 갖다 붙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참조 모델을 따라라 해서 OSI 7레이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 7개 계층 중에서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누굴까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로 다 중요하냐면 어느 하나도 없으면 동작을 안 해요. 어느 하나도 없으면 동작을 안 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예, 가장 기본적인 일이 누굴까요? 예를 들어 아까 2개 회사 사이에 계약서를 주고받아야 돼. 그때 이 계약서를 A사에서 B사로,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그죠? 계약서를 보내고 B라는 회사에서 A라는 회사로 도장 찍어서 계약서를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게 누굴까요? 우체국이잖아요. 우체국이 편지를 실제로 물리적으로 들고서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우체국에서 편지를 갖다 주잖아요. 편지를 안 갖다 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죠. 이 우체국의 역할에 해당하는 게 피지컬이에요. 맨 밑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편지 봉투를 들고서 갖다 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중간에 다른 우체국을 거쳐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우체국으로 전달하고 이 우체국으로 전달하고 이 우체국으로 전달하고 여러 경로를 거쳐서 여러분들 집에 택배 그죠? 여러분 물건 오다하면 그죠? 예. 여러분 쿠팡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물건 오다하면은 물건이 전달되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택배원이 물리적으로 갖다 주는 거거든요. 예. 물건 안 갖다 주면 아무리 소용없죠. 그 물건을 오다를 한단 말이에요. 메뉴에서 물건을 오다를 하면 그죠? 그다음 물건 오다를 받아서 뭐 처리를 쭉 하겠죠. 쭉 처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물건을 물리적으로 배송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배송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피지컬이에요. 그래서 피지컬의 의미가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거야. 나머지는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거야. 나머지는 다 가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상의 의미는 버추얼 커넥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버추얼 커넥션의 의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얘와 얘 사이에는 선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유선이든 무선이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피지컬 레이어예요. 물리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 링크 레이어와 데이터 링크 계열이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비서와 여기 있는 비서가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그죠? 실제로는 이렇게 연결이 밑에 물리적으로 연결되고 얘네들끼리는 가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가상적으로. 아까 얘가 비서라고 그랬죠. 그죠?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이 애플리케이션 여기 HTTP가 있고요. 그죠? 이 HTTP하고 여기 HTTP가 있는데 이 HTTP 프로토콜로 내가 뭘 리퀘스트를 하면 여기 리퀘스트 이렇게 리퀘스트를 하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리퀘스트를 하죠. 근데 직접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한테. 트랜스포트 레이어한테 야, 뭐 좀 갖다 줘. get이라는 명령을 때리는 겁니다. get. 예. 그죠? 예. 그러면 얘는 실제로 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죠? 얘한테 이쪽 비서한테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쪽 비서한테 직접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또 밑에다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상적으로는 얘한테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죠. 버추얼 커넥션이에요. 그래서 실제 물리적인 거와 가상적인 거가 구분이 된다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게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고 여기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으면요. 계층 간에는 자기들끼리 쓰는 규약이 있어요. 규약, 통신 규약. 제가 통신 규약이라는 표현 썼죠. 그죠? 통신 규약, 통신 규약이라고 했는데 이걸 영어로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끼리 자기끼리 약속한 프로토콜이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에요. 미리 약속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프리젠테이션 레이어와 프리젠테이션 레이어는 자기네들끼리 프리젠테이션 프로토콜이라는 규약이 있고요. 세션 레이어는 세션 레이어끼리 규약이 돼 있고요.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트랜스포트 레이어끼리 규약이 있고 모든 계층들끼리는 다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신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프로토콜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 어떤 규약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됐죠?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레이어가 있는지 7개 레이어를 다 외우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은 예, 다 외우고 계시고 예,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예, 보면 7개 계층 1부터 7까지 있고요. 예, 아까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 다시 그려놨습니다. 요 7개 계층 중에서 우리가 그러면 7계층을 다 쓰느냐? 예, 요게 맨 끝단에 있는 것들이라고 했죠. 이 끝단에 자, 여러분 스마트폰이 여기 이거예요. 여기가 서버라고 그러자고요. 이쪽이. 이쪽이 여기가 스마트폰이라고 그럴게요. 아니 잠깐 여기 서버라고 여기 카카오 서버가 있고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유저의 사용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여기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이 7개 계층 1번 2번에서 이 7번까지 7개 계층이 다 올라가느냐 그리고 카카오 서버에 7개 계층이 다 올라가 있느냐 예,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다 올릴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데 우리는 뭐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뭐를 쓰냐면 인터넷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터넷 프로토콜이 올라가요. 인터넷 프로토콜은 뭐냐면요. 인터넷 프로토콜은 이 7개 계층 중에서 뭐만 있냐면요. TCP IP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3번, 4번이 있거든요. 3번, 4번. 3번이 네트워크 레이어고요. 4번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예요. 3번하고 4번 이 네트워크 레이어가 뭐냐면 바로 IP라는 여기가 IP예요. IP 프로토 인터넷 프로토콜이고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TCP예요. TCP 잠깐만요. TCP라는 프로토콜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해당되는 거고요. IP라는 프로토콜이 네트워크 레이어예요. 요 두 개만 구현됩니다. 인터넷에는 요 두 개만 구현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IP가 있고 TCP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터넷 프로토콜 모델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IP가 있고 트랜스포트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위에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웹 브라우징을 하려면 HTTP라는 프로토콜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밑에 TCP가 있고 밑에 IP가 있어요. 예. 됐죠? 그리고 중간에 라우터, 여러분 와이파이 라우터 같은 라우터가 있어요. 라우터에는 뭐가 있냐면 IP만 올라가요. TCP는 안 올라가요. 왜? TCP는 끝단에만 필요. TCP는 HTTP를 위한 비서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끝단에만 비서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라우터는 비서가 필요 없어 말하자면 IP만 올라가요. 그리고 IP 밑에는 뭐가 있냐면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와이파이 그죠? 아니면 네트워크에 있는 라우터에 보면요. 항상 뭐가 들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는 게 들어가요.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꼭 있어야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잠깐만요. 지금 예, 제가 사실 이게 애니메이션이 되는데 애니메이션을 다 못 쓰고 있나? 예. 자, 뭘 얘기하려고 그랬냐면요. 자, 요 TCP IP는 끝단에서만 올라가고요. IP는 모든 노드에서 중간에 모든 노드에서 다 있고 그다음에 맨 밑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는 건데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모든 피지컬 레이어에 해당되는 거예요. 피지컬 레이어에 해당되는 게 있죠. 그죠? 피지컬 레이어에 해당되는 게 바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예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이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예요, 카드. 예, 네트워크 카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다 네트워크 카드를 꽂아야 와이파이에 붙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와이파이 위에는 뭐가 올라가냐면요. 위에는 TCP IP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저기 뭐 컴퓨터나 여러분들 PC나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는 TCP/IP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저기 서버 쪽에 TCP/IP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안에는 피지컬 레이어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올라가면 데이터 링크 레이어도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요거 제가 지금 박스 치고 있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이 뭐냐면 네트워크 카드예요. 네트워크 카드가 안에는 피지컬 레이어와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됐고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피지컬 레이어에 초점을 맞출게요. 네트워크 카드 안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안에는요. 피지컬 레이어가 올라가는데 피지컬 레이어에서 뭐죠? 편지를 보내주잖아요. 그죠? 여기서 실제로 무슨 비트를 보내는 거죠. 맨 위에서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는 전부 1과 0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이너리 데이터거든요. 바이너리 데이터를 한 빗 한 빗 충실하게 이쪽으로 보내야 돼요. 1과 0를 보내는 거 이쪽으로. 그죠? 1이란 비트 아니면 0이란 비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단위는 비트예요. 그죠? 피지컬 레이어끼리 그죠? 하는 일은 뭐예요? 비트를 보내는 거 충실하게. 이쪽으로 보내고 있죠. 서로 양쪽으로 비트를 보내는 일을 하는 게 피지컬 레이어예요. 그리고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요. 이 비트들을 모아서 지들끼리 이제 가상적으로 주고받는데 그걸 프레임이라고 비트를 묶어가지고 뭘 구성하냐면 프레임이라는 구성을 해요. 프레임. 예. 그 다음에 프레임을 가지고요. 프레임을 다시 어디다가 담냐면요. 자,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뭐를 하느냐면요. 프레임을 묶어가지고 패킷을 만듭니다. 패킷 많이 들어보던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패킷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게 네트워크 레이어예요. 그러니까 뭐죠? 패킷 스위칭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네트워크 레이어가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패킷을 주고받는 얘와 얘 사이에 패킷을 주고받는 거. 얘와 얘 사이에 얘가 얘 사이에 패킷을 주고받는 게 바로 네트워크 레이어예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기본 단위가 각각의 프로토콜이 주고받는 단위가 다 달라요. 피지컬 레이어는 비트, 그다음에 데이터 링크는 프레임, 그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는 패킷. 그다음에 위에서부터는요. 이름이 좀 달라져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단위가 트랜스포 PDU. 그다음에 세션 레이어는 트랜스포 프로토콜은요. 트랜스포 레이어 프로토콜은 트랜스포 PDU. 그다음에 세션 레이어 PDU는 세션 PDU.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PDU,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PDU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예. 그럼 PDU는 다음 페이지에 어디 나올 거예요. PDU에는 뭐 약자냐면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PDU 여기 안 나오나요? PDU 제가 따로 안 써놨네요. PDU라는 용어가 지금 나온다 그랬죠, 그죠? PDU는 여기는 안 써놨는데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이에요. 프로토콜 시간 다 됐죠? 데이터 유닛. 이걸 우리가 PDU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 기본 단위예요. 예,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이라는 기본 단위를 여기에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만드는 단위를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PDU라고 얘기하고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 만드는 걸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PDU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이다 붙이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요거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요거까지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끝단에서 자, 여기 앨리스가 이제 여러분의 앨리스야. 그리고 여기는 밥이에요. 앨리스하고 밥 사이에 그죠?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끝단에는 뭐죠? 모든 레이어가 다 있어요. 무슨 레이어가 있어요? 자, 피지컬 레이어 있고 데이터 링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트랜스포 레이어,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뭐 중간에 이제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5개만 해요. 7개 중에서 요 2개는 뺐어요. 프레젠테이션, 세션 레이어는 뺐어요. 네, 빼고 자, 얘가 데이터를 보내면요. 여기 앨리스가 데이터를 보내면요. 라우트를 통해 가지고 얘한테 이 라우트는 또 일로 보내고요. 또 이 라우트는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해 갖고 이렇게 보내고요. 이렇게 보내고 서로 이렇게 막 해서 끝단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밥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경로를 쭉 따라오는 거죠. 경로를 쭉 따라서요. 그러면 각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3개의 계층들이 다 있는 거예요. 3개 계층이. 예. 뭐가 있다? 피지컬 레이어가 있고 데이터 링크가 있고 네트워크 레이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레이어들이 각각이 하는 일이 있겠죠. 자, 무슨 레이어가 있냐면요. 피지컬 레이어는 뭐를 하냐면 열심히 비트들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트를 전달을. 네, 전달을 쭉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있죠. 그죠?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가 있는데요. 네트워크 레이어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패킷에는요. 모든 패킷에는 주소가 들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앨리스가 바바한테 전달을 하는데 이 라우트가 뭐냐면 자, 뭘 전달을 합니까? 패킷을 받았어요. 네트워크 레이어가 패킷을 받았거든요. 이 패킷을 받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 패킷을 어디다 전달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걸 알려고 그러면 뭘 보면 되냐면요. 이 패킷의 앞에 헤더가 있어요. 헤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프로토콜 그 유닛 앞에는 헤더가 붙어요. 그럼 무슨 네트워크 헤더가 있어요. 네트워크 헤더 안에 뭐가 주는 주소, IP 주소가 있어요. 주소가 있어 주소를 까보면은 이 밥한테 전달하라는 밥의 주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밥의 주소를 주소에 따라서 보내기 위해서 그죠? 전달을 합니다. 다음은 일로 보내라, 다음은 일로 보내라, 다음은 일로 보내라, 다음은 일로 보내라. 주소에 따라서 쭉 따라가 보면 여기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킷 헤더에 되어 있는 주소를 보고서요. 자, 이 네트워크 레이어가 뭐를 하냐면요. 어디로 목적지로 보내기 위해서는 다음에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그 경로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어가 해주는 일이 경로를 찾아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경로를 찾아가지고 밥이 있는 마지막 노드까지 보내주는 그 역할이 네트워크 레이어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피지컬 레이어는 네트워크 레이어가 해주는 게 뭐예요? 주소를 찾아서 너는 일로 보내라, 일로 보내라. 보내라는 데 따라서 비트를 열심히 보내는 일이 피지컬 레이어가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무슨 일을 하냐면요. 비트를 보내는데 비트가 중간에 깨질 수가 있거든요. 예.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트가 깨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깨진 비트를 고쳐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고쳐도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재전송을 합니다.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보내는 거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확인한 다음에 깨졌다 그러면 그 전에 보낸 걸 다시 보내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데이터 링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 그거 말고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각자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레이어 개념을 제가 설명을 했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리딩 어사이먼을 제가 좀 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저기 뭐야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링크에 가면은요. 그 링크에 가면 뭐가 있냐면 링크에 가면 자, 링크에 가면은 OSI 7 레이어 관련된 OSI 7 레이어 관련된 잠깐만요. 예, OS7 레이어 관련된 이제 리딩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린 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얘기한 거랑 같이 연계해서 내용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해가 다 되면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이제 쭉 다시 한번 확인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그다음에 리딩 머티리얼에 있는 내용들을 서로 이제 그러니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거가 충분히 이해가 됐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피스 아워가 있죠, 그죠? 끝나고 맞나? 오피스 있나요, 없나요 오늘? 예. 월요일 날 오피스 아워 있다고 그랬죠, 그죠? 아마 그럼 오늘 오피스 아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 있는 사람은 들어와서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을 따로 열어놓을게요.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나갔다 다시 들어올 겁니다.